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사실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제한하는 이런 형식의 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해괴한 게, 지금 MBC 선동꾼 이 정권이 합체를 해가지고 채널 A 기자와 검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여권 인사를 뭐뭐 하기로 했다 하는 이런 선동을 하고,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검이 수사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를 살펴보자 이렇게 했더니, 서울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하극상 사태를 연출을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해야 할 추미애 씨가 완전히 선동꾼들 편을 들고 이 중앙지검장 편을 들면서 수사자문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그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복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를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현직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즉각 2시간 만에 반박글을 올렸는데, 이 반박글을 읽어보니까 요게 딱 떨어집니다. 어떤 말이나 글을 아주 사리에 맞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딱 떨어진다. 추미애 씨의 지시는 그게 편파적인 지시니까 읽어보면은 뭐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은데, 원래 거짓말을 한다든지 억지를 부릴 때는 글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글은 깔끔합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읽으면은 투명합니다. 바로 이런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 게시판입니다. 내부 게시판에 장관님의 수사 지휘 내용을 보고 나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위 금은 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금은 유착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권은 유착이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머리 좋은 검사가 다르네요. 딱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즉, 이 여권 선동꾼들 그리고 MBC 이런 쪽에서는 이걸 금은 유착이다. 즉, 검사와 채널 A 기자가 짜고 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채널 A 기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정권 권력이죠. 정권과 MBC와 같은 선동 언론과 그리고 사기꾼이 공모해서 만든 제2의 김대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하나는 검사와 언론이 유착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권력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리 전개가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둘로 나뉜다. 검찰총장이 첩권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이 있고, 둘째는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이신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신다면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를 지휘하신다면은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공정하게 이야기합니까? 즉 윤석열 총장 보고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보고만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은 현재 수사팀도 바꿔줘야죠. 현재 수사팀을 윤석열 총장은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을 제안하면은 이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팀도 바꿔줘야죠. 서울중앙지검이 하지 않고 뭐 다른 데서 파견받아서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그게 공정하게 보인다. 왜 윤석열 총장 무력화하는 지휘만 했느냐라는 명쾌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떨어진다. 이런 글을 딱 떨어지는 글이라고 합니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님의 지휘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주 경고입니다. 이거는 검사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직자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게 딱 적혀 있습니다. 헌법 7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부당한 위법한 명령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있어요. 이 정권에 비우호적인 채널 A를 겨냥했다든지 또는 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게 광우병 선동으로 유명한 MBC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이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7조를 무기를 갖고 있는, 헌법 7조는 공무원의 무기입니다. 헌법 7조를 딱 가지고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은 공무원은 이거는 헌법 7조 위반이다 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요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장관님의 지휘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에 박철완 부산 고검검사입니다. 부산 고검검사는 댓글을 달았는데 법상 법무부 장관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휘의 방식과 내용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장관의 지휘가 상세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요사이 마약 범죄가 아주 번창하고 있으니까 이 마약 수사를 해달라 이런 지시는 할 수가 있죠. 요사이 간첩이 너무 많다. 공안부를 풀어가지고 간첩 수사를 해달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식으로 큰 사건도 아닌데 기껏해가 강요미수라고 하면은 이게 유죄라도 실형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사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거기에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제한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박 검사는 또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총장께서 이번 지휘가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윤 총장에게 하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다 해가지고 무조건 집행을 하다가 그 지시가 불법한 거라고 밝혀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신은 헌법 7조에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았는데 왜 그건 말하자면
왜 법무장관의 헌법 7조를 위반한 지시를 윤석열 총장이 왜 따랐느냐 해가지고 윤 총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를 해달라는 충언이네요. 이게 충언입니다. 어떻습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딱 떨어집니까?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사실에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글이 딱 떨어집니다. 공정하지 않는 것은 비틀어진 거죠. 대칭은 공정한 겁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휘어지고 구겨지고 한 것은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걸 또 편파적인 글은 읽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어쨌든 좋은 글을 읽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